이번 시간에는 을묘일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해서 갑인일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렇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천간의 기운하고 지지의 기운이 같다. 간과 지지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간의 생각, 지향, 이상, 꿈, 포부 이런 기운 이런 것들하고 지지의 현실하고가 아주 딱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이 지금 을묘라고 하는 거는 갑인에서 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을묘의 저는 갑인이었고 갑인은 시작하고 출발하고 저지르고 하는 이런 성분인 거고, 그렇지만 아직 이게 그냥 현상계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아직 땅 속에서 갑의 모습은 땅 속에서 그렇죠? 이렇게 아직 올라오려고 하는 막 기미, 이런 어떤 의도, 시도 이런 거가 있는 거고, 이렇게 드러나서 올라와 있는, 이렇게 드러난 실제로 유형화된 이게 을의 모습입니다. 기운적인 형상이 을의 모습인 거고, 을의 기운을 받아내려서 이렇게 지상에 체감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유형화시킨 것이 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묘로. 을묘의 형상은 일단은 드러난 건데,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을, 병, 그쵸? 이렇게 정, 그 다음에 무기, 경까지 이렇게 열매로 가서 이 갑의 모습은 그 전에 운동을 했던 열매의 결실이고 씨앗인 이 신이 다시 새로운 재탄생을 하려고 이렇게 어떤 형태를, 몸을, 기운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하는 상태가 바로 직전의 상태가 갑목이 되는 거고, 이 갑목에서 드디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새싹, 이런 것으로 이게 튀어나온 것이 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은 이렇게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온 천지사방을 딱 지금 같은 때예요. 이렇게 푸르름으로, 실록으로 이렇게 확 펼치고 이렇게 물들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확 펼치려고 하는 에너지는 다 여기서 그 다음에 병으로 꽃을 피우고 사중의 경금으로 결실 어떤 스타트를 이어서 신의 이런 열매와 씨앗으로 다시 이렇게 맺으려고 하는, 이게 자연계의 변화인 거고 인간계도 그런 변화의 흐름의 속성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 을목이 지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하고 묘하고 미로 만나죠. 갑인도 을묘도 일지에 똑같은 기운의 걸록으로 만나는데, 이렇게 해묘미는 흔히 무슨 운동을 합니까? 목운동을 하죠. 그렇죠? 생명의 분화작용. 뭔가 갑에서부터 시작한 이런 생명체가 기운이, 에너지가 이렇게 분파되고 이렇게 분열되고 퍼져나가고 그러려고 하는 성향이 크게 해묘미 운동을 하는데, 해묘미의 중기인 묘하고 이렇게 만나서 절정기를 이룬 때입니다. 그러니까 을목이 지지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동일한 기운을 100%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바로 을묘가 놓여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을을 제가 예전에 그쵸? 을을 이거를 바람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소식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새라고도 얘기했고, 그죠? 이렇게 좀 뭔가 움직이고, 변화하고, 뭐, 실로도 얘기를 했고, 깃털로도 얘기를 했고, 뭐, 붓으로도 얘기를 했고, 이런 어떤 화초로도 얘기를 했고, 질환이라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간목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물상을 놓은 이런 이제 을목인데, 이러한 을목이 해묘미 운동에 생명이 이렇게 분파되는, 확산되는 운동에 중기를 만나서 가장 을의 실체가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형국. 그래서 이 을이 묘에 아주 깊이 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 을목이 지지에 아니면 십천간이 지지에 이렇게 같은 동일한 기운으로 간여지동을 놓았는데 왕지로 간여지동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왕지로. 자, 생지는 좀 익스큐즈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전 기운하고 다음 기운을 연결해주는, 섞어주는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왕지의 기운은 그냥 그 기운밖에 없어요. 목기밖에, 만약에 을이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지금 간목하고 을목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이런 바람, 소식, 새, 부드러움, 깃털, 이러한 형상을 놓아가지고 아주 유연하고, 유하고, 부드럽고, 을목을 놓으신 분들이 다 첫 인상이나 어떤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근데 내면에는 아주 깊이가, 뿌리 깊게 이어져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하늘에서도 을목, 땅에서도 을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또한, 고집이 아주 왕고집이지. 놀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렇죠? 꽃같이 여리여리하게 보이고.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이건 못 막는 거야. 그래서 3대 고집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고집 중에 하나라고 해요. 다 이게 뭐냐면 신유, 그렇죠? 신유, 을묘, 임자, 임자를 먼저 보기도 하고, 이게 다 뭡니까? 유나, 묘나, 자가 다 왕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지. 왕지에 들어가는 건데, 다 여기 보면 신유 전에 경신도 있고, 을모 전에 갑인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개해도 있고, 정사도 있고, 병호도 있는데, 병호 같은 경우는 오중에 기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정화가 있지만 기토가 있어서 뭔가 그 병정화의 기운이 이렇게 설대는 이런 게 있는데 딱 자기 기운밖에 없어요. 나는 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비타협적이고, 이렇게 주변하고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조화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때요? 부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서 이 묘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좌우묘유의 왕지인 거고, 좌우묘유는 그대로 뭐가 들어갑니까? 도화 기운이 들어가요. 좌우묘는 도화 기운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묘를 위로 올리면 을이 되는 거고, 을을 밑으로 내리면 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하고 꽃을 피우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성향이 이건 묘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형이라 하고, 그렇죠? 자형이라 하고, 이거는 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기운이. 그러니까 이게 종합을 해보면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내성은 한없이 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때요? 이걸 좋게 얘기하면 도화 성분이니까 자기의 재주나 재능이나 이런 성분을 드러내고 발현시키는 이런 성분도 되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응? 이미 이렇게 새싹, 풀밭 위에 토끼란 말이에요. 풀밭 위에 토끼는 넓은 초원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게 많아. 먹이가 많단 말이에요. 을묘가 내가 이렇게 간여지동이고 걸록이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움직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토끼는 어때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밑으로 도망가지는 못해. 이렇게 위로, 뒷다리가 길잖아. 한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항상 먹이 활동을 하면서도 어때요? 주변의 상황을, 촉각을 곤두세운단 말이에요. 예민한 거지. 예민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묘 자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새싹이 자라나가지고 큰 성몽이 되고, 결실도 맺고, 열매도 달리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와서 나를 누가 뜯어먹네. 그러니까 이런 성향들이 복합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여린 듯, 고집스럽고 강한 듯, 주체성 있으면서도 예민한 듯, 불안한 듯. 이게 다예요. 뭔가 한 가지로 딱 떨어지질 않아. 갑인 같으면 내가 진짜 대림의 호랑이라고 하는 스케일이 있어요. 근데 을묘는 꼭 그렇진 않아. 근데 약하진 않아.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갑이는 퍽퍽 나가 떨어져도 을묘는 절대 never die예요. 안 죽는다 말이에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해요. 끈질겨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극복하고 살아나고 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은 지지에 보면 이렇게 자래든지 유래든지 이런 형상들이 오면 원래 이렇게 묘묘의 을의 형해 이런 형상들이 있는데다 이게 다 보합 기운을 촉발시키는 작용들을 한단 말이에요. 촉발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좀 중간에 그쵸 이렇게 이게 내가 아주 멋진 뚜렷한 꽃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화초로. 그럼 꽃을 누가 그냥 두질 않아. 누가 보든지 손을 대든지 꺾으려고 하든지 그렇게 이런 주변하고의 그런 썸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을목이 천간이 구조가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특히 묘를 놓아가지고 묘도 이렇게 천간은 이렇게 역마성인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새도 놓고 바람도 놓고 소식도 놓고 이래가지고 근데 묘 자체도 이렇게 분파작용이 있는 거예요. 분파작용이 있어가지고 이 묘는 상당히 좀 오묘한 성분이 있어요. 이게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떡잎 내지는 처음 나온 어떤 새싹의 모습 이런 거일 수 있지만 이 묘가 이렇게 한없이 강할 때는 이게 그래서 치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인은 천간이 현침이었고 천간 현침 중에 천간 현침을 가장 싫어하는 게 용이나 뱀과예요. 갑진이나 신사가 싫어해. 그러니까 이게 호랑이가 침 정도 맞아가지고 까딱을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예민한 뱀이나 용이나 승천하려고 하는데 침 맞으면 예민해지는 거고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 묘는 이게 재주, 재능, 손, 발, 디테일, 기회, 기술 이러한 성분에 사람들이 실제 먹고 사는데 아주 필요한 유용한 수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묘에 해당이 됩니다. 묘에. 그래서 이 묘에는 지지에서 얽힐 수 있는 글자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묘는 대표적인 게 자묘형으로 걸리죠. 그렇죠? 자묘형으로 걸리고 그 다음에 묘하고 술이 걸리면 어때요? 이건 춘추문예라 그래요. 이것도 상당히 어때요? 이런 문필이라든지 서예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문예 방면에 아주 재주가 많습니다. 천간의 을목이 이런 에너지를 가지면 더 강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기에 또 예를 들어서 묘유 술이 붙으면 그러니까 유가 붙으면
묘 이렇게 유가 붙으면 이거 다 뭐라 그랬어요? 철새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철새계금. 그러니까 이렇게 유가 경신에서 땅으로 이 무토 위에 뚝 떨어지면 신유술이 되잖아요. 술 중에 신금이 경에서 넘어온 이 신금 열매의 씨앗이 되는 건데 이 술이라고 하는 유가 있어서 묘가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덮어주는 형상인 거예요. 덮어서 이거를 열매가 씨앗이 그냥 땅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싹이 트질 않아요. 땅 속에 들어가서 씨앗 창고에 들어가서 보관이 돼 있어야 돼. 이 묘목이 이렇게 덮어주면 이거를 쭉 덮어서 술중 무토 위에 있는 이 씨앗이 이렇게 기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발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그래 묘율술이 다 이게 활인업 인자가 되는 거야. 묘율술을 놓으면. 근데 일지에 이미 묘를 딱 놓았잖아요. 그죠? 일지에 묘를 놓았잖아요. 그죠? 주변에 자나, 유나 이런 형국으로 이게 다 좌우묘의 기운이 다 도합 기운이잖아요. 그러한 이성의 난이라든지 이성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 이러한 현침의 글자, 묘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 중에서도 이렇게 굽는다라고 하는 성분도 그대로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만곡에, 굴곡에 이렇게 유연의 그런 성분도 있고 또 이 묘가 왜 현침이라고 하냐면 이 묘가 딱딱하게 굳어지면 대못의 형상도 있어요. 이게 나무인데 분명히 나무의 형상인데 이게 침이라니까. 신금은 그렇죠. 신금은 오묘미신, 천간의 신금, 지지의 이런 신금 같은 게 현침이잖아요. 이거는 쇠침이니까 그대로 침 같아요. 주변에서 보기에. 근데 이 묘도 엄연하게 현침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민하고 예리하고 날카롭고 영적이고 이런 현상이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이 묘가 이런 자나 유나 이런 데로 붙으면은 그런 어떤 이성의 도합 기운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을묘로 있으니까 더 강하겠지. 에너지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묘유술이나 이런 묘술이나 이런 쪽에 놓이면 이게 다 예술, 예능, 재주, 재능 이런 쪽의 에너지로 발현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활인 성분으로도 발현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묘라는 것이 이렇게 그렇죠? 항상 묘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의 형상을 닮았어요. 이 문은 묘도 문이고 유도 문인데 묘는 집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갈 때 열어제치는 문이에요. 이걸 일출시 문이라 그래요. 이렇게 인시의 태양이 태동하려고 하고 묘시가 되면 어때요? 태양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유시의 태양이 지잖아요. 사람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태양이 지니까. 그럼 태양이 져서 병은 유시의 사가 되는 거고 어때요? 병은 묘시의 욕이 되는 거야. 그 밝아오르는 이게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이 아름답고 욕지 같은 형상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밝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게 있어요. 이 묘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죽음으로 가는 성분은 아니다라는 거지. 희망차고 뭔가 이상과 꿈과 약간은 그죠? 이렇게 봄처녀 같은 이런 형상이 있는 거예요. 생동감 있고. 근데 약간 좀 철부지 같은 성향도 좀 있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쓸데없는 이런 자기 고집도 좀 있고 이런 성향들이 두루두루 있어요. 토끼의 예민함, 이런 현침의 어떤 날카로움 이런 성향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형국. 그러면서도 이 묘는 자오, 묘, 유는 대부분이 이렇게 다산의 동물들이란 말이에요. 오 정도만 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에도 이 묘는 글자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서 좀 이렇게 깨어져 있는 그걸 묘파라 그러죠. 파. 묘가 특히나 12성으로는 묘파성을 놓아서 요 중년의 시점에 이게 뭐 다른 일간 관계 대비도 마찬가지예요. 신묘로 놓으면 더 하겠지. 신묘로 놓으면
기본적으로 재성이 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일간의 걸록으로 묘로 놓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분리 단절의 형상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요 시점에. 그래서 재물적인 부분이라든지 그죠? 내지는 어떤 육친, 특히 배우자궁이니까 배우자하고의 단절 현상이라든지 이런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갑인하고 다른 거는 같은 간여지동인데도 약간 내적으로 갑인은 드러나 보이는 게 강해 보이는 거고, 을묘는 내면적으로, 그러니까 외유 내강 같은 형태로 강해 보이는 거예요. 강해 보이고 한없이 강한 거지. 한없이 강한 그런 성정이 있어서 오히려 그 강한 것이 지나쳐가지고 이런 어떤 배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좀 부정적인 작용이나 그러면서도 묘파성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이렇게 을묘인데 원래는 좋잖아요. 이렇게 묘는 삼명통에서 보면은 이거를 경림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푸른 숲에 이게 을은 바람을 논다 그랬어요. 바람. 바람을 놓아서 이렇게 푸른 숲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이런 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화창하고 부드럽고 명랑하고 밝고 그죠? 산뜻하고 산들바람 같은 형국이잖아요. 그런 형국을 놓았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명랑해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자기 세계라든지 자기 고집이라든지 그러면서도 이게 도화를 놓고 이 묘는 묘 중에 갑은 전월에 인해서 갑에서 올라온 거예요. 갑이 인해서 온 거예요. 그럼 이 갑은 반드시 어때요? 갑의 기가 을의 진로, 을의 형상으로 한 번은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고 이 갑을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에 을이 있고 갑의 동태는 이게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을간 입장에서는 갑목은 이거는 복음 잡초도 되고 등락개갑도 되는 거예요. 등락개갑도 되는데 을의 갑이 의지처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보면 또 서로 을이 갑을 묶어가지고 서로 그냥 이렇게 칡넝쿨로 이렇게 막 얽히설키 엮여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갑인의 생재하는 기운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쟁재하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쟁재인데 이렇게 비겁이 많은데 중중한데 재가 날라 들어오면 재뿐만이 아니라 경은 뭘 다퉈요? 을은 경을 다툰단 말이에요. 정관을. 맞죠? 정관을 다투고 이렇게 을을 밑으로 내려서 묘가 되는 묘는 또 도충을 해요. 평관을. 이해되시나? 그래서 이래저래 묘 글자 자체도 도학 기운이 있는데 안에서 어때요? 이렇게 다 비겁이 있어서 쟁제하는 형국. 그리고 이렇게 비견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쟁관 아니면 투관하는 형국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남명이든 여명이든 배우 관계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뭔가 인인 사람끼리 사람에 의해서 이게 다 사람들이잖아요. 형제, 동료, 친구 사람들에 의해서 등락개갑이 돼서 나한테 의지도 되고 귀인도 되고 기회도 되지만 재물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쟁제에 탈제에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탈제를 시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 형제, 이런 사람을 동료 이런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을묘는 좀 오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갑에서 나오는 거고 또 내가 폐재하거나 또 예를 들어 여명 같은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뺏기거나 내 남자를 뺏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비겁이 많아서. 비겁이 많아서 그런 성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 있어서 을묘는 이렇게 아까는 춘목 이렇게 성림이 됐지만 여기는 춘목 춘목은 춘목이지.
춘목의 춘화란 말이에요. 맞죠?